이 팝업도 이번에 리퀴드 글래스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해결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자, 드디어 iOS 26.2 베타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제가 먼저 업데이트를 해보고 새로 나온 기능들을 정리해봤어요. 확실히 이번 업데이트는 뭔가 그런 큰 기능 업데이트? 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다듬은 그런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그 셀룰러 이슈, 그것도 제가 이번에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테스트해봤으니까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고고! 첫 번째는 메뉴가 뜨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에 편집을 눌렀을 때 이전에는 그냥 탁 하고 튀어나오던 게 이제는 좀 더 경쾌하게 풍선이 튀어오르듯이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여기서만 변한 게 아니라 애플 네이티브 앱들 있죠? 그런 앱들에서는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사진 앱이나 홈 앱 이런 데서 보면 동일하게 작동되는 게 보이죠? 이게 미세한 변화들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iOS 26.1에서는 리퀴드 글래스 토글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건 전체적인 투명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잠금 화면에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잠금 화면 사용자화에서 시계를 클릭해보면 이제는 색상 아래에 슬라이더가 뜨게 되는데요. 이걸 움직여보면 글씨의 투명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글씨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전보다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뭐 이런 투명도가 마음에 안 드셨다면 이걸로 한번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센터에서 X 버튼을 길게 눌러보면 전체 삭제 팝업이 뜨잖아요. 이 팝업도 이번에 리퀴드 글래스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둥글고 투명하고요. 기능은 완전히 그대로지만 이제 여기에도 리퀴드 글래스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리 알림 앱도 이번에 살짝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우선 앱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는 미리 알림을 만들 때 긴급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날짜와 시간 아래를 보면은 긴급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 토글을 활성화시켜 보면은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알아서 잡히게 돼요. 이게 말 그대로 긴급이라서 한 10분, 15분 그 정도 뒤로 잡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요거 한번 사용해 보면 은근히 좀 유용할 겁니다. 이번에 팟캐스트 앱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이제 앱에서 자동으로 챕터를 생성해줍니다. 팟캐스트를 재생해보면은 제목 아래에 챕터가 뜨게 되는데요. AI가 챕터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에 표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작자가 챕터를 직접 제공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생성된 거 대신에 직접 만든 챕터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멘션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직접 확인을 못했지만 만약에 진행자가 다른 팟캐스트를 언급하게 되면은 에피소드 설명에 그 팟캐스트 링크가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고 해요. 청취자는 그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팟캐스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아직 한국어로는 지원이 안 된다 요건데 국내에도 팟캐스트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나름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측정 앱이 좀 달라졌어요. 이 측정 앱에 들어가 보면은 수증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수평, 기울기 이런 걸 좀 맞춰주는 기능인데 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 걸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얀색 원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유리방울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된 건데 실제로 기울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뭔가 유리방울 안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돼요. 겹치는 정도에 따라서 가운데 숫자도 굴절이 되면서 좀 번져 보이는 그런 효과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건 좀 상당히 디테일하죠.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성능 같은 경우는 기존 베타2와 거의 비슷합니다. 앱 실행 속도나 발열 모두 무난했고요. 배터리 타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튀는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셀룰러. 요새 아이폰 17 셀룰러 굉장히 문제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김에 이것도 해결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는 iOS 26.1 정식 버전이고요. 그 옆에는 이번 베타 버전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핑 테스트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높을수록 이 서버의 지연 시간이 좀 길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수치가 낮을수록
갈수록 빠르다, 끊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아쉽게도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이 셀룰러 이슈가 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해외에서는 엄청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이게 좀 얼른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도 개선은 없었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iOS 26.2 베타 버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많은 변화가 있죠. 제가 한번 써보니까 뭐 엄청 큰 기능은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뭔가 좀 체감은 되더라고요. 만족도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웠던 거는 그 셀룰러. 이 셀룰러 이슈가 개선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잡아줘야지 괜찮지 않을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빨리 해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 셀룰러 이슈 상당히 좀 짜증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